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분야의 대기업이라면 롯데케미칼,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재벌기업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기업 대기업들이 과연 중국의 파산 공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의문점이 커지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NCC라고 하는 게 나프타 분해설비입니다. NCC 회사가 9개사가 있습니다. 이 9개사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2021년에 7조 6,34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715억 원의 적자, 2023년 1,633억 원의 적자, 2024년을 보십시오. 9월까지 8,494억 원의 적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프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프타 말입니다. 나프타는요 에틸렌의 주 원료입니다. 나프타를 분해하면 에틸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에틸렌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이거 기반이 에틸렌이에요. 뭐 예를 들어 기저귀도 에틸렌에서 나옵니다. 이 에틸렌이 말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국산에서 생산을 못하면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게 나프타도 잘 분해했고요. 에틸렌도 많이 생산해서 중국에도 팔아먹고 동남아에도 팔아먹고 유럽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중국이 저가로 전 세계에다 뿌려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엄청난 거예요. 적자가. 실제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6.7%였습니다. 2020년에 7.1%고요. 2021년에는 13.4%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2022년에 2.4%죠. 2023년에 0.6%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2021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계속 갖다 뿌리니까 저가로 계속 갖다 뿌리니까 우리는 팔긴 팔아야 되겠고 그러니 싼 값에 팔아야 되니까 싼 값에 파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0.6%면요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9개 NCC 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기업들도요 심각합니다. 롯데케미칼 원래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600억 원. 게다가 LG화학도 석유화학 부분만 360억 원의 적자고요. 금호석유화학은 흑자는 냅니다. 2,630억 원. 하나솔루션도 케미칼 부분이 670억 원의 적자예요. 여기서 지금 적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롯데케미칼이죠. 롯데는요 안 그래도 지금 그룹 전체가 어려운데 케미칼까지 어려우니까 롯데는 케미칼 떼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언제든지 지금 케미칼 분야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은 하는데 2024년 6월까지도 241억 달러 수출을 하고 전년 대비해서 4.1%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늘어나긴 하면 뭘 합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이익이 많이 나줘야 되는데 이익이 나지 않잖아요. 수출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550억 달러 이익이 많이 났어요. 2022년에
1.3% 줄었는데 이때부터 적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자가. 예, 게다가 2023년 14.9%가 줄어들면서 461억까지 떨어졌거든. 462억까지 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되는 데다가 2024년에도 지금 현재대로라면 작년보다는 좋겠지만 뭐 수익이 안 나는 적자 수출을 계속하니까 무너지기는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계속 갖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에틸렌 생산 능력이 2024년을 보십시오. 5,440만 톤입니다. 내년엔 더 겁니다. 네, 5,597만 톤이에요. 엄청난 수출 증가율이죠. 6년 사이에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6년 사이를 보면 여러분 와 이거 충격입니다. 네, 112.1% 2,565만 톤이 2,875만 톤이 늘어서 5,440만 톤이 되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저가로 뿌린단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도 대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반드시 대안이 필요한데 자율로 해라. 민간 자율로 해라.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예,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분야를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자금이 없어서 못합니다. 게다가 민간의 자금은요. 롯데케미칼만 하더라도 여수 제2공장 박스업 착수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폐쇄하고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합작범인 LUSR도 청산에 들어갔고요. 게다가 LG화학도 여수에 있는 SM 공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여수의 NCC 2공장 매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7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체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력 자산이나 생산공장 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석유화학의 공장들이 쪼개져서 매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매각이 되면 어디에 되겠습니까? 중국에 됩니다. 살 수 있는 데가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 원리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중국은요. 예,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에틸렌 생산 능력을 이만큼 키운 거거든요. 우리는요. 알아서 먹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빅딜을 단행을 해야 됩니다. 빅딜을. 예, 지금 빅딜을 해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하나솔루션 4개니까 뭐 2개로 합친다든가 이렇게 빅딜을 해서 중국에 대응하는 거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만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빅딜안이 전혀 없이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 그냥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생산 능력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중국은 에틸렌 생산 능력이 2023년 기준으로 4,393만 톤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시장에 들어와서 1,523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040만 톤 생산하다가 2023년엔 943만 톤, 2024년은요 더 줄어들었겠죠. 더 망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정부가 손 놓고 구경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손 놓고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예, 석유화학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품이 15대 수출품 이러면 이게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15대 수출품이 모두 말입니다.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모든 분야에 보조금을 주면서 경쟁력을 길러왔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나 몰라라예요. 정부도 나 몰라라. 은행도 나 몰라라. 그러면 기업은요.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대기업이라서 안 망한다?
대마불사다 천만의 말씀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망하면 더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에 석유화학처럼 초토화되면서 그야말로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저 같은 필부가 말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정부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에도 많고 기재부에도 많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많고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머리가 정지에 정지 멈춤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진짜로 최악의 사태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리더십이 없어요. 완전히 부재. 부재란 말이 진짜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지표를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미치겠다. 진짜 이대로면 줄줄이 다 망하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조적 위기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대로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중국 제품의 부품만 만드는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